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카페에서 영감받은 시리즈의 글을 연재하여 나눠볼 예정입니다. 주제는 시크릿과 마음 공부인데요. 왜 나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카페에 글을 적는 건 거의 7, 8년 만인 것 같습니다. 시크릿을 빨리 이루고 싶은 분께서 이 글을 읽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의 직관을 올린 더 시크릿이라는 책과 DVD는 사실 입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마음 공부의 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이루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유인력이라고 불리우는 우주의 법칙이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장치는 마음 공부의 정도에 따라 그 세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께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으며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뿐인데 마음 공부라니? 안전장치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온 우주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데 왜 우리를 돕는 거지? 아니면 어떤 절대자가 내 생각과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준다는데 왜 그렇지?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상상하는 것과 내가 상상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결과라면 누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지? 우주는, 절대자는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알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원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집단의 측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인 창조와 집단 의식의 창조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창조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 그 상상은 더 구체적일수록, 더 많은 감정을 느낄수록, 더 생생하게 느낄수록, 더 강력히 믿을수록, 더 간절할수록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상을 하는 주체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엄청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입니다. 개인적인 창조를 하는 주체는 의식이 아닌 무의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식 플러스 무의식이 창조를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의식이 가지는 힘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의식은 95%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이 상상 저 상상을 하더라도 나의 무의식이 그것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무의식의 편이지 의식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의식은 쌓아 올려진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이 틀어져 있는 수도꼭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물 웅덩이 위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깊은 곳에서 물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꼭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물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차오르고 있는 물은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 우리의 무의식은 변화합니다. 아주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콸콸콸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똑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이렇게 수압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 때문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우리한테 완벽하게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이 안전장치의 세기는, 즉 틀어진 물줄기의 양은 우리의 의식 수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하는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장치에 의해 물줄기가 약하게 틀어집니다. 반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많이 할수록 물줄기는 점점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만약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기복이 심해 파도를 치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물줄기의 세기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평균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무의식의 물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의 50% 이상이 높은 주파수를 가진 긍정적인 물방울로 채워지고, 지금 나의 수도꼭지가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미래를 창조하고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정적인 것이라고 정의 내린 것들도 다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에 너무 부정적인 물웅덩이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웅덩이의 전체적인 맥락을 바꾸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존에 긍정적인 물웅덩이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크릿을 알게 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이룹니다. 우리가 만약 의식 수준 자체의 성장이 있다면 우리는 안정장치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고, 남들은 5% 정도의 의식만 끌어당김에 반영하는 반면 많은 깨달음을 이룰수록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의식,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끌어당김에 반영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지연 없이 즉각 창조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한다면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지연 없이 즉각 창조된다는 것은 정말 벅차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언제 끌어당겨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선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마음 공부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베이스를 바꿔야지 우리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주를 이루는 사람들은 전혀 끌어당김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원리의 두 가지 측면 중 집단의 측면인 집단의식 창조를 이해하면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는 사실 위에 말한 개인적인 측면의 창조처럼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 모두 미래를 끌어당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가 집단의식을 통해 창조하고 있다는 것과 이 세상이 무한한 다중우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중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장에서는 집단의식을 통한 창조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위에 말한 개인적인 창조를 통해 어떤 것을 끌어당길 때 그것은 그 수준에 맞게 특정 주파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주파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집단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연성을 가질 정도로 거대해지면 그것은 우리 삶으로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집단의식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은 집단의식 창조가 가지는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크릿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수도꼭지가 무의식의 물웅덩이의 총합보다 더 굵은 물줄기를 내뿜고 있다면 무엇이든 창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 수준이 된다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집단의식의 창조가 가지는 강력한 두 번째 장치인 개연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이 개연성에 지배받는 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서 투명인간이 되는 상상을 하고 진짜 그렇게 된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기까지 했다면
그 사람은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물 위를 걷는 상상을 하고 진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실존한다고 그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 예수님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70억 인구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투명해지는 건 불가능해, 물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단 창조를 하고 거기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개연성은 과학이라는 이름의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이라는 건 집단 의식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적이 허용되는 시대의 개연성에선 허락되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 보고 화상통화를 하고 핵폭탄을 통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날아서 이동하는 등의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개연성은 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가능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조가 집단 의식의 창조를 넘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개연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다이어트를 목표로 시크릿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생각만 가지고 체중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살이 빠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물론 정확히 생각만 가지고 체중을 조절하는 사람들 집단의식 그룹과 나의 주파수가 맞는다면 생각만 가지고 살이 빠지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투명해지는 것보단 훨씬 덜 강력한 개연성입니다. 특정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개연성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살을 빼는 가장 강력한 시크릿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미 만들어진 개연성에 탑승을 하여 나의 무의식까지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질 거야 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단의식의 힘을 통해 그것은 강력한 창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집단의식은 그렇게 할 경우 살이 빠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 키가 크는 시크릿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될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도록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가능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의 의식이 집단의 개연성을 뚫을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정말 스스로도 그걸 믿으세요? 만약 자신이 초보라면 시크릿에 대한 경험을 통한 확신이 없다면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개연성이 허락하는 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작지만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체중 1kg에 소수점 단위까지 설정해서 정확히 그 체중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확한 방법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면 그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맞는 시점에 체중계 위로 올라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양된 에너지를 느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기억해서 다음 시크릿을 할 때는 그때 벅찼던 마음을 상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분을 고양시킨 상태로 성공의 집단의식의 그룹의 주파수를 맞추고 조금 더 어려운 창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차 늘려가서 의심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알미 되는 순간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출처는 네이버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 작성자는 재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